선고, 위중교사에 대한 선고 때문에 상당히 우울한 그런 화요일을 맞은 것 같습니다. 오늘 완전히 우박도 떨어지고요. 물론 하이디님, 집님이 어제보다 오늘이 좀 기분이 낫죠? 파이팅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영화의 그런 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지만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또 뜬다. 물론,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왜 충격이었냐면, 일단, 유죄다, 무죄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대법 선고가 보다 대선이 빨리 열려야 됩니다. 최소한 대선이 빨리 열린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빨리 경선을 과정에서 후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법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든 선고가 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이건 어저께 그 위중교사는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지금 판결 설명 자료를 봤을 때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여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도 이게 항소심에서 배법에서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생각 못 하지요. 이런 식의 논리를 로 선고가 났는데 고법에서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시간이에요,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 항소심이 이거 무죄로 날 거 저 거의 90%, 99% 저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가 난 걸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는 과정이 굉장히 다툴 거잖아요. 그러니까 1심이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고법에서 굉장히 빠를 거예요, 심리가. 그런데 1심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고법에서는 이게 꼼꼼히 따져봤을 때 유죄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2심에서. 1심에서 유죄고 2심에서 유죄면 2심이 굉장히 빠를 겁니다. 다툴 여지가 없고 심리가 빨리게 될 거예요. 근데 그만큼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고법이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법이 들어가더라도 역시 1심과 2심이 다르다.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2심에서 유죄가 난다. 그러면 대법 역시 다툴 겁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여지를 두고 꼼꼼히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어저께 딱 느낌에 이거 무죄에 대한 충격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재판 이재명의 계산대로 갈 것 같다. 즉 대법보다 자기가 먼저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더 빠를 거다 하면서 나와서 깔깔깔깔 아주 기분 좋게 웃었을 겁니다. 그게 그들이 이재명이 노린 가장 큰 지금 노림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을 하는 와중에 우리 강찬호 의원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달려오시느라고. 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항상 우리 이종근 진행자께서 조금 늦으셨는데.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이게 마치 지금 그 이재명 재판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게 왜요? 한 번은 제가 늘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나서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또 무죄 판결이 나가지고 네네.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네. 어쨌든 기자들은 늘 비화기 좋아합니다. 네, 좋았다 나빴다 해가지고.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우박도 내드리고 우박까지 내렸어요. 우박도 맞았습니다. 어제 그 재판 결과 하늘이 노한 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솔직히 현역이시고 저는 현역이 아닙니다. 현역은 아니죠. 절대 음모론을 동조하지 않을 텐데 저는 현역이 아니라서 음모론을 저 오늘 갖고 와봤습니다.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어저께 이게 그냥 단순히 법리에 의한 판단이라고 한다면 한 대목이라도 이 재판 설명 자료에서 이렇게 판단했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대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제가 그래도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 만날 수 있는 변호사들한테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이건 아예 그냥 정말 말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9페이지, 10페이지에 상충되는 대목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기가 쓰면서도 이게 내가 지금 뭘 쓰고 있나라는 걸 모를 정도로 모를 네. 겁니다. 거의. 네. 위증교사라고 교사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놓고 네. 그러나 해놓고 반박되는 논리가 이건 말도 안 돼요. 정말. 그렇죠. 네. 예. 그다음 뭐 고의성이 없다. 세상에 전화다 해놓고 변론 요지사하고 뭐 일이 그 진술서 다시 하고 고의성이 없다. 진술서 다시 쓰라고 해놓고 고의성이 네. 없다라고 네. 한다면 솔직히 이제부터는 대놓고 위증교사 하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분은 지금 보니까는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놓고서는 그 뒤에 보니까는 위증을 요청했다라고 돼 있고 또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법조인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예. 고의가 없기 때문에 네. 교사를 해도 요청을 해도 그것이 마이크 죄송합니다.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네. 교사를 해도 네네. 요청 또 지금 위증을 요청을 해도 네. 그래도 무죄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 제가 뭐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들 심지어 현직 검사한테도 물어봤는데 익명을 네. 전제로 정말 네네.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래서 어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는 좀 거칠게 표현하면 네네. 나는 이 친구 배가 단단해서 내가 칼을 들이대도 네. 칼이 안 들어갈 줄 알고 칼을 들이댔는데 배에 칼이 들어가서 죽었다. 고로 나는 이 사람이 죽긴 했지만 나는 그런 전혀 이 사람 배에 칼이 들어갈 줄 모르고 그냥 해본 거기 때문에 고로 나는 살인이 아니다. 고의성이 없다. 네, 판사가 맞다. 너는 그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칼로 배를 건드린 것인데 칼이 배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거는 재수 없고 너는 무죄다. 뭐 이런 판사라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강의원 저도 어저께 드는 생각이 살인교사예요. 살인교사.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죽여달라고 얘기하지 그렇죠. 않고 그렇죠.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죠.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진짜 아니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거를 매일같이 몇 번 해봐요. 근데 절대 죽여달라는 얘기 안 하고. 아니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요. 예, 예. 누가 누구한테 얘기했냐는데요. 네네. 자기 권력자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네네. 그다음에 이재명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성남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그 김진석 씨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좀 전에 그 비유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네. 마피아나 네. 조폭 두목 같은 사람이 네네. 그 조직과 연계된 네. 그 조직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 네네. 하급 깡패한테 전화해가지고 네네. 야 너 저기 길 건너편에 이모 있지? 네. 그 이모 그 사람 말이야 나 맨날 괴롭히고 야 내가 너한테 절대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야 걔 말이야 걔 때문에 우리 조직 그 너한테도 관계되잖아. 우리 조직 전체를 그놈이 다 그놈만 없으면 그놈만 없어지면 우리 조직이 진짜 살 것 같고 너도 우리 조직에서 받는 월급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놈만 없어지면 말이야. 야 근데 이거 너 아무 뜻 없어. 그놈만 없어지면 말이야. 이럴 때 진짜 이게 살인교사죠. 그러니까 근데 눈치를 판사는 봐야 되는 이럴까요? 사람. 고의성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계 이 사람 말을 딱 듣고 척하면 하고 알아들어야 되는 사람한테 네. 척 하는 얘기를 척척척척척척 네.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다가 네.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순간 판사는 네. 그게 어디까지나 척척척이라 그랬지 네네. 죽이란 말을 했냐. 네네. 그러니까 아니고 네. 네가 잘못 알아들은 거로서 맞다. 살인이 있었다. 그리고 살인을 하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것은 고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만 유죄다. 살인한 놈만 유죄다. 살인교사는 유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이상한 게 이제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저는 절대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어떤 영향을 받고 압박을 받는다는 걸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랬잖아요. 권순일 대법관. 그래서 예. 이번에도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당연히 현직 기자로서 그렇게 뭘 할 수 없고 대한민국 판사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한 가지 이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어떤 거요? 지금 이것도 어떤 법조 경험이 있는 변호사, 검사 출신 중견 변호사가 네네.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요. 네네. 이게 판결이 한마디로 네. 이재명 대표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네네. 밤에 가면은 네. 머리를 쏴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러는 거예요. 네네. 어떤 내용이는 이런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논리가 허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등법원 가면은 이게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선 무죄를 끌어낸 논리가.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김진성 씨한테 유죄를 선고해 버렸잖아요. 네네. 위증의 존재를 완전히 그냥 법원에서 인정해 줬잖아요. 요것 때문에 네. 요거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사실은 했어야 되냐면 뭐 한 벌금 200만 원, 뭐 심지어 1000만 원도 좋아요. 벌금형을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유죄인데다가 벌금 다만
피선거권 박탈되는 거 아니죠. 의원직 날아가는 아닌데 유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고심으로 가면은 그냥 그게 벌금 1,000만 원이 1,500만 원이 된다든지 뭐 요 정도 선에서 네네.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죄를 황당무계하게 내버리면 차라리 벌금형을 때리면 나름의 논리가 있잖아요. 충분히 위증교사가 인정된다. 다만 요러한 점 때문에 요런 점을 참작해서 요렇게 해서 위증교사가 요 정도 선을 한다라고 하면 2심도 그 프레임 속에서 움직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예 무죄를 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황당무계하게 해버린 데다가 네. 그다음에 위증교사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 위증행위. 네. 이거는 완전히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세게 이재명 봐주려 그랬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재명을 무죄 때리고 네. 김진성도 무죄를 때렸어야 돼요. 위증도 없었고 위증교사도 없었다고 해야 돼. 그런데 위증은 있었고 위증은 처벌해야 되는데 단지 그걸 교사한 이재명에게는 뭐 방어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2심에 가면 어떻게 되냐. 위증이 있었고 당연히 위증교사도 있었고 그 위증교사는 이재명의 방어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여 징역형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차라리 이재명 입장에서는 1심을 벌금형 등에 하여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선에서 유죄 때려주고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무죄를 때려갖고서 2심에서 격파되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렇죠. 둘째 격파되기 쉬울 뿐더러 네네. 결정적인 거는 김진성을 유죄를 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 김동완 판사가 저는 음모론은 아닙니다. 음모론은 아닌데 당연히 갖가지 압박이 유무형으로 있을 수 있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갖가지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 판사께서 제가 이거는 주진우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주진우 의원이 이제 법률 비서관 출신이고 또 이 사람도 베테랑 검사이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는 음모론에 절대 동조하는 건 아닌데 또 판사의 지역에는 이런 거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은데 다만 너무나 부담이 컸을 것 같다. 왜? 어쨌든 자기가 이제 만약에 그 이제 징역형을 때리면 어쨌든 저 금배지와 이제 그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단초가 마련되는데 이 내가 그게 부담이 컸을 것이다. 그래서 아니 그 전에 이미 한성진 판사가 선거법에서 하지 않았냐 그랬는데 잘 생각해 보라. 한성진 판사가 때린 거는 판사들 입장에선 그건 저쪽 동네 일이고 나는 나대로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한테 이 피선거권과 배지가 박탈될 수 있는 중형을 정치인으로 치면 사형 선고를 때렸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부담이 크고 둘째 선거법은 남의 동네 일인데다가 둘째 그거는 2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나도 나대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랬다는 건데 제가 여기다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그 부담이 그렇게 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상당히 머리를 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온 게 뭐냐면 이 부담을 많이 주는 쪽이 아무래도 좌파 민주당 이런 쪽이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가오가 서요 이제 이런 거 속된 말로 아 무죄 때려준 좋은 판사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넘어가. 그러나 2심에서는 확실하게 완벽하게 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때린다. 때리게 되는 단초를 내가 마련해 준다. 그래서 이중으로 다 자기는 챙길 걸 챙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 처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별별 해석을 낳는 겁니다. 어제 저는 그 김동완 판사가 딴 건 모르지만 그 판결문을 쓰는데 꽤나 시간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자고로 판결문이 구구하고 길면 그거는 벌써 논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사 쓰는 것도 우리 이종근 진행자님도 기자니까 아시잖아요. 원래 제일 단순한 기사는요. 스트레이트 그렇죠. 기사고 한 세 줄이면 사실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얘기 안 되는데 위에서 억지로 야 이런 거 써봐 갖고 쓰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 기자도 죽을 맛이고요. 쓰고 나면 개발세벌 쓰게 되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자, 말씀하셨듯이 기자는 뭐로 얘기하죠? 기사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기사. 판사는 뭐로 얘기하죠? 판결문으로. 판결문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 해석도 나름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지만 네. 한 가지 뭐냐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 사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이 판결문 갖고 저는 판사로서 제가 계속. 볼 때는 지금 솔직히 저는 앞으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판사 세계에서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다른 판사들 입장에서는 네. 본인의 결정적인 이해를 침범하게 되는데 이제는 어느 판사도 지금 증인한테 말이죠. 네. 당신 지금 위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시오. 이런 말도 못 해요. 그럼요. 누가 위증을 이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네?
이제 변호사가 옛날에는 네. 의뢰인한테 그랬잖아요. 아, 증인들하고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 자체를 하지 마세요. 연락하시면 괜히 의심받습니다. 아니 사실대로만 얘기해 주세요라는 말도 위험합니다. 이랬는데 네. 지금은 마음껏 변론여지서 보내요. 질문도 보낼게요. 질문 다 하고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말해주면 되지라고 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 제 생각은 이재명 대사 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이재명 대사 이렇게까지 말해도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거 어때? 이제부터는 위증교사가 없어져. 네. 자연스럽게 법원에서 없어졌어요. 없어질 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땐 교사도 없어지고 학생도 없어지고 죄송합니다. 정말 열받으니 별별 일이 아니 아니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래 맞아. 아니 선거법은 한 번도 언급을 안 하고 위증교사 관련된 언급만 계속하는 게 이상했어. 아니면 불리한데 녹취록 20분 그거 올린 것도 이상했어.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예.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어떻게? 그 이재명 지금 녹취록 있잖아요. 네네. 그거 빨리 따가지고 거기 한 말 있잖아요. 네네. 다 따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 대사가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더라도 잘 되살려 보면 이렇게 얘기한 걸로 좀 해주면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네. 대사를 다 따. 네. 그래서 그거를 약간 추상화된 문형으로 만들어서 예. 이렇게 하면도 안 걸린다. 해갖고 앞으로 당신- 위증교사 하실 분들에 대한 매뉴얼. 그렇지, 매뉴얼. 그거 만드는 거야. 그죠, 맞아요. 몇콩 TV에서 만들어. 합법적 위증교사 매뉴얼. 그래갖고 어떻습니까? 그걸 다 따서 만드는 거야. 기억이 그걸. 안 난다고 할 경우 기억이 안 나면 되살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도 됨.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닌 말로 그때 이런 사실이 있었잖아. 기억을 되살려 보면. 세 번째 변론 요지서 보내줄 테니까 그걸 갖고 참고해. 네 번째 내일 이제 변호사가 질문지를 보낼 텐데 질문지 해 등등등 해가지고 그래갖고 딱 우리가 한번 문장을 만들면 좋습니다. 한 30개 이상의 좋습니다. 합법적 위증 가능 문장 많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저 멸콩 TV에 우리 애청자들 특별히 추첨해가지고 그렇죠. 한 세 분한테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농담인데. 그건 안 돼. 농담이죠. 공개적으로 농담인데. 해야지. 공개적으로. 농담입니다. 위증교사 하실 분들에 대한 매뉴얼, 합법적 매뉴얼 네. 만들겠습니다. 네, 만들겠습니다. 예. 그거 진짜 만들어보면 하죠? 네. 그렇죠. 만들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음모론이 나오는데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지금 보면 계속 하이디님인가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들어갈 때 웃는 거 보고 알아봤다. 그게 참 얘기는 많더라고요. 왜 웃었을까 하는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것도 결정적으로 참 재미있는 대목이 될 것 같은데 뭐죠? 어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 거 우리 사법부 만세 뭐 그러지 않았나요? 네? 네네네. 만세 불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사법부 네네. 이제 현명한 결정 존중 어쩌고 하면 네네. 그러면 동시에 그거는 지금 같은 법원이니까 네. 우리 한성진 판사의 결정도 당연히 환영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갑자기 사법부 러버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금 우리나라 법원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이재명과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법원이 불과 열흘 전에 한 판결도 네. 똑같이 존중하고 환영을 하며 네. 그 결과가 계속 2심과 3심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 그렇죠. 저는 그 이재명과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강 의원께 여쭤볼게요. 네. 이게 앞으로 항소심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것도 좀 많이 엇갈립니다. 엇갈리는데 네네. 지금 가장 걱정은요. 네. 아마 민주당이 조기 대선 경선을 하든지 아니면 추대라는 형식을 통해서 예. 미리. 여러분이 칼렌더를 보셔야 되는데 네네. 대선이 말입니다. 자, 내년이 있고요. 내후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가 11월 말이니까 거의 뭐 이제 남은 기간이. 올해 지났다고 치고요. 네네. 그럼 이제 2025년, 2026년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 2027년 3월 9일에 대선이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한 2년 3개월 남은 건데 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내년 안에 웬만한 건 승부가 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해로 넘어가면 네. 벌써 그 다음 해로 들어가면 내년은 대선의 해. 이제 그렇죠, 1년밖에 안 남으면 대선 레이스 1년 해가지고 남았다. 보통 미국은요 이미 2년 전부터 대선 레이스 그렇죠,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도 그런데 이제 미국은 왜 임기가 대통령 임기 우리보다 짧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5년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내후년 초에는 내년 말고 내후년 초에는 이미 대선 레이스 전국이 시작되고요. 네. 그다음 그걸 가장 누구보다도 앞당겨서 할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이재명이고 저는 내년 12월부터 아마 바람을 아마 일으키기 시작할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대선 1년 반도 안 남았다 이런 논리를 하면서 네. 내년 말부터 이제 이미 시작하고 내후년 1월쯤에는 대선 주자 빨리 확정을 하자고 아마 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기 대선이 어려우면 네. 자기 내부에서 조기 대선 주자 후보만 먼저. 거기에
저 본인이 어쩔 수 되는 거예요. 네네. 조기 대선 후보에 본인이 오르는 거야. 네네. 자, 그러면 대법원의 압박 요인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네. 제1야당 대표에다가 네네. 내년 대선에 제1야당의 후보로 나설 사람을 네네. 니들이 네. 지금 다 이렇게 저 뭐냐 재판 하나로 네. 완전히 이 제1야당의 네네. 대선 출마권을 뺏겠다는 거냐. 네네. 이거는 뭐라 그럴까? 민주주의의 기본, 법치고 뭐고 간에 네.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선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그렇죠.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사법부는 이 부분에서 좀 판단을 세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네. 지금까지 지어낸 것만으로도 사법부는 엄청난 국민한테 대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이 많은 혐의 중에 이 혐의들이 만약에 이재명이 아닌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나 이종근 대표 같은 사람한테 네. 만약에 이 혐의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아유, 끝났죠, 이미. 5년 저희들은 이미 아마 모르겠습니다. 뭐 멸콩 감빵 뭐 수감중 특별 뭐 네네. 그러니까 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네. 일반인 중에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지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이재명 대표는 보니까는 저 뭐죠? 그 핵심 비서는 배소연이고요. 네. 그다음에 재판에서는 핵심 파트너가 지연인 것 같아요. 여기는 거기는 네? 정말 오죽 제가 오늘은 계속 되십니다, 오늘 라임. 제가 황당하면 이런 네네. 정말 이제 3급 라임 개그를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소연에 이어서 지연인데 정말 그 지연 전략을 앞으로 계속 끌고 갈 것 같은데요. 네. 법원이 이제는 당해줄 만큼 당해줬습니다. 네. 이제는 지연을 아주 그냥 훈벼락을 내고 속전속결로 해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은 죄와 지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안에 예. 그 적어도 선거법은 당연하고요. 선거법은 솔직히 말하면 내년 여름에 끝내야 돼요. 3.3이니까. 그렇죠? 네네. 내년 적어도 3개월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년 2월에 네. 2심 내년 5월에 3심인데 한 달씩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에 2심 내년 6월에 3심 해서 내년 6월 안에 선거법 끝내고 끝내야 그다음에 돼요. 두 번째 예. 내년 위증교사? 하반기 안에 예. 내년 상반기 안에 위증교사 위증교사. 상고심 항소심. 항소심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위증교사 대법원. 최종심을 꼭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나머지는 벌써 왜 그러냐 내가 이 말씀드리면 지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 이 네 건을 병합해서 바로 지금 이 김동현이라는 사람이 지금 완전 침대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침대 재판의 원인 제공자는 북한 선수 이상으로 침대 축구보다도 더 침대 재판을 잘하는 이재명 대표와 그 변호진이지만은 네네. 그것을 하염없이 받아준 사람이 바로 법원과 특히 김동현 판사라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것도 네. 더군다나 병합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분리선고해달라고 하는데도 지금 털끝 하나 안 하고 유일한 지금 우리들의 희망은 뭐냐? 네. 그 김동현 판사가 내년 2월이면 2월에. 물러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정말 하늘이 무심치 않다 생각하는데 김동현 판사가 있는 동안에 저는 최소한 하나라도 분리선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죠. 그 지금까지 실수 없는 죄를 이미 지었기 때문에 네. 그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최소한 내년 중에 1심 다 나와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이 네 가지 중요한 재판을 하염없이 미룬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나머지는 다 속전속결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법인카드입니다. 자, 법인카드 이거는 아주 쉬워요. 네. 너무너무 쉬워요. 이거는 진짜 우리 편의점에서 지금 제가 뭐 사러 들어갔는데 저 뒤따라 들어와서 과자 사러 온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예, 너 남의 카드 갖고 네. 네가 쓰면 되니? 그러면 네. 안 된다고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요. 네. 똑같잖아요, 지금. 네. 너 이거 국민이 공무원 쓰라고 쓴 카드를 네 과자 사 먹고 네 여자친구한테 뭐 꽃반지 사주고 네. 그리고 또 그 꽃반지 나중에 뺐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니라고 하면 네. 국민이나 초등학생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법과는 그냥 그거예요. 간단하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변호사들이 그러는데 실제 스파건 사이즈가요. 예. 6개월이면 끝난대요, 1심이. 그 위증교사? 아니, 법인카드. 법인카드. 네, 죄송합니다. 그것도 뭐 위증교사하고 비슷한 거지. 그렇죠. 다 거짓말로 카드 예, 쓰는 예, 거니까 예. 남의 카드, 국민이 준 예, 세금 예. 카드를 예. 초밥, 샌드위치, 그리고 심지어 관용차, 도용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1심을 6개월 안에 좀 반드시 법인카드는 끝내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나머지 백현동, 대장동 이런 거 그 병합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개꼼수로 거기다 김동현 판사의 의심스러운 성향과 함께 끝없이 밀어나는 이 거대한 침대 이 모든 원인 책임에 저는 50% 이상이 저는 사법부다. 저건 어떻게 보세요? 대북송금. 이재명 대북송금 대북송금은 재판. 당연히 그걸 빨리 해야 2026년 되는데 전까지 나올까? 1심은 최소한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신진호 판사의 기대를 거는 이유는 네네. 신진호 판사가 그 내용을 다 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상에 판사가 기록 읽고 와라 그러는데 변호인들이 기록 안 읽었어요. 그래 한 번 더 기회 주니까 또 안 읽었어. 복사.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 뭐죠? 이번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기회 주고 그냥 12월 가겠다 달에. 그랬잖아요. 예, 예. 신진호 판사 그다음에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이거를 앞으로 요 검찰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한 기록을 바탕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재판에 네. 항소심에 나온 네. 심리 그거를 반영하겠다. 그래, 그러니까 더 예. 이상 검찰 뭐 더 예. 할 것도 없고 네네. 그냥 그거 갖고 와서 나한테 USB로 네네. 주면은 네네. 그냥 가겠다는 네네. 거예요. 네. 신진호 판사한테 정말 큰 기대를 걸고요. 네. 또 하나 법인카드도 역시 신진호 판사한테 넘어갔잖아요. 네네. 이것 역시 하나님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법치를 보호하신 게 아닌가. 네. 왜냐하면 그것은 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라는 네네, 사람이 그렇죠. 이제 예. 럭을 인간한테 예, 예, 주셔 예. 그냥 막 돌린 건데 예. 드르륵 하더니 탁 신진호한테 걸린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래도 아직 법치를 하나님이 살려주고 계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어저께 판결이 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네. 선거법 1심이 딱 나온 순간 네. 이화영도 입이 얼 것 같다, 이제. 네. 왜냐하면 대선, 멀어졌다. 선거법에 네. 아시다시피 선거권 박탈되면 이화영의 꿈이 완전히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네. 자, 이화영 지금 9년형 받았는데, 네. 생각해보세요. 대북 송금에서 지금 공범이잖아요. 네. 뇌물, 제3자 뇌물이든 네. 뇌물이든 공범이잖아요. 그러면 특가법상이니까 네. 액수가 음. 800만 불이에요. 그렇죠. 뇌물 네. 액수가.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형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화영은 앞으로 한 20년 이내로 못 나온다는 얘기로 전 여겨지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가 나오려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만약에 이화영이 진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러면 자기는 믿을 건 저긴데 이재명인데 안 된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 다시 그때 검찰한테 한 진술이 맞습니다라고 돌아갈 확률은 없느냐. 왜냐하면 저 대북송금 재판이 열려야 되니까. 그런데 어저께 판결을 보고 아니야. 아직 이재명 희망이 있어. 이렇게 여겨지는 게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 본인 입장에서 배팅을 그럼 하는 건데 네.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협조를 하면 지금 거의 10년을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네. 내가 배팅을 해가지고 네. 정말 이재명이 대통령이 그럼 돼야 되는데 네. 자 지금 유일하게 무죄를 받은 거는 뭐죠? 죄송합니다만 위증교사 것도 1심밖에 없어요. 네. 2심에서 뒤집힐 확률이 무지 높아요. 네. 그다음에 선거법이 2심에서 또 뒤집힐 가능성은 또 전혀 없어. 그러니까 위증교사는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90%고 네. 선거법은 2심에서 뒤집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90%가 넘는다 역시. 네네. 자 그렇다면은 산수해보면 나오는 거죠. 음. 산수해보면 그 둘 중에 하나만 그렇게 되면 네. 당연히 이재명 이화영 입장에서는 네. 배팅하는 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둘 다 90% 이상이에요. 네네. 그러면 통계학으로 보면 이 사람은 네. 여전히 입을 여는 게 맞는 거예요. 맞지.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전히 완전히 이제 비정상의 세계와 통계와 확률을 모두 거부하면서 오로지 네. 아주 그냥 인디언 기우제로 사는 사람이다. 네. 하면야 얼마든지 계속 입을 안 열고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화영 쪽에서 그놈의 연어 49,100원인가요? 그것도 영수증? 예, 법인카드가 지금 예. 이 김성태 쪽에서 나왔다. 쌍방울 쪽에 쌍방울 쪽에서 그러니까 임원. 네, 그래서 그래서 한 번 더 변론기회를 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판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데 그 주장을 또 네. 아직도 되풀이하는데. 네, 그건 재판 지연 전술이죠. 재판 지연 전술이죠. 네, 이제 선고하겠다고 네. 수원 고법이 네. 아주 칼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6개월 이내로 그냥 끝내버리겠다. 네. 끝내버렸어요. 네, 그래갖고 네. 이제 선고 남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 아시다시피 날짜가 5월 달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벌써 이게 말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화영 입으로도 네. 6월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6월 20 며칠이다, 7월 3일이다, 몇 개 하다가 갑작스럽게 또 6월 초로 바뀌었다가 이제 네. 또 그 5월 달에 연어를 먹었다는 거야. 네, 네, 말이 네. 됩니까?
말도 안 되고요. 예, 예. 그리고 49,100원 그 내역을 얘기하는 것도 네. 뭐라 그럽니까? 뭐 그 횟집에 무슨 뭐 그 창업 기념일이 그 창업 개업 기념일, 개업일 그 뭐 몇 주년 기념 행사로 뭐 얼마를 깎아줬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개업 기념일도 아니에요, 그날이. 예. 그리고 뭐 2시간이 넘어 왜 어떻게 100원이 나오냐 뭐 그랬더니 100원은 포장지 값이었고 그다음에 왜 뭐 49,000원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주차비를 내는데 2시간이 넘어가면 오히려 깎아줘서 다시 1,000원이 넘어갔다. 근데 시간이 넘어가면 연장이 되면은 주차비가 늘어나지 그걸 깎아주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만약에 그런 데라면 예. 어떻게 하느냐? 예. 그 집에다가 세워놓고 예. 하세요. 뭐 저 어디 일 딴 거 있으면은 하고. 그거 몇 시간이고 아니면 그 다음날 찾아가고 예.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 네네, 논리로. 네. 그 다음 달 줄 가면 아예 주차비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돈을 주겠네. 아, 그런 그렇지, 논리로 그렇지, 하면 그렇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렇죠. 데는 없어요. 왜 없느냐? 예. 왜 없느냐? 간단합니다. 주차 공간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주차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깎아지면은 누가 세상에 그 차를 뺍니까 거기다 그렇죠, 계속 그렇죠. 두고 하루 종일 쓰지. 딴짓 하지. 딴데 그러니까는 가서. 그게 그 주차 논리상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 그리고 나 지금 방금 생각났는데 강 의원 아니 포장하는데 주차비가 2시간 이상 아니 그러니까 그것부터 말도 안 돼. 아니 뭐 마시다가 거기서 술을 이분한테 먹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포장하러 갔잖아. 포장을 나서 갖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예. 100 뭐죠 포장지 값을 또 100원이라고 붙인 것도 음. 제가 볼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데서 포장해 주면 그냥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누가 세상에 뭐 49,000원어치를 사면 되게 그 주인들이 당연히 포장 정도는 해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전 말이 안 되는 거고 하여간 갖다 붙이려고 별 희한한 지금 영수증을 하나 어디서 구해가지고 예. 아 이게 꼭 제가 볼 때는 이제 판결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제 판결문. 예. 어제 판결문도 일단 무조건 얘 무죄 하려다 보니까 기기묘명에 꼬고 갖다 붙이고 했는데 좀 전에 전원책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셨네요. 뭐라고요? 자기는 법조인이면서 동시에 문학인 시인인데 아, 네. 비문이라는 게 문장 자체가 그렇죠. 문장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예, 성립이 안 돼. 이거는 어떤 법조인 이전에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예.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과 김진성의 통화 내용이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보면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뭔 말이 소리야? 그건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판결문 평생 써왔다는 사람 예. 이분이 거의 저랑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50대예요 벌써. 아니 그러니까. 김동연 판사가 예. 유동규 누구죠? 유동규? 여기 네. 정혁진 변호사하고 네. 사법연수원 동기래요. 그러니까요. 30기. 그래서 자 그럼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30년 가까이 어쨌든 제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네. 지금 지금 초등학생보다도 떨어지는 비문을 썼는데다가 그렇죠.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보면 자 여기서 이 말투를 보세요. 네.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보면이라는 건 이게 전형적인 그 판결문에서 예. 어햄하는 체하는 문장입니다. 이게. 그렇지. 이런 걸 클리셰라고 합니다. 우리 예, 우리 시청자분 잘 아시는데 예. 클리셰라는 건 어떤 장르마다 예. 판결문이건 기사건 아니면 시건 또는 어떤 관청의 공소장이건. 공소장이건 또 공문이건 보면 거기에 다 그 관행적으로 써온 어떤 어투가 있어요. 예, 그걸 예. 클리셰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판결문은 또 가장 권위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막 옛날에는 어려운 일본말 뭐 한자 일본식 한자. 뭐 이릉 뭐 해보면 뭐 네. 이런 거였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이런 지금 어투를 동원하는 것 자체 네네. 클리셰를 동원할 때는 다 소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내용이 부실하고 논리가 안 되면 네네. 클리셰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서 사람들이 그 어투만 보고서 그냥 권위를 짐작하게 하는 말로 싹 그 뭐 부족함을 감추는 거.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종훈 진행자께서도 네. 말이 안 되는 기사 억지로 쓸 때 많네요. 이것저것 막 동원합니다. 막 그리고 채워넣어야 돼. 기사의 어투를 예. 많이 선배들이 쓰던 거 막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어떤 겉으로는 그래도 기사 효과는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거 좀 천연병도 해보셨잖아요. 가장 쓰기 싫을 때. 그냥 그렇죠. 대충 그런 거예요. 넘어가려고. 이게 전형적으로 예.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네. 그냥 그 판결문의 전형적인 어떤 어투 클리셰를 동원해가지고 네. 그래도 이게 판결이야 네. 논리야.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이걸 논리라고 생각해 줘. 그렇죠. 라고 지금 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 부족한 자가 자신의 그 민낯을 감추는 예. 그러한 것이다라고 아주 베테랑 법조인이자 또 시인인 전현직 변호사가 잘 짚어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전 어저께 진짜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네. 나 이런 식의 판결문을 처음 봤거든요. 그렇죠. 납득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어요. 납득할 수 없고. 한순간도 네. 납득할 수 없는 네. 식의 어떤 판결문이어서 네. 그걸 또 이렇게 비문으로 이렇게 또 전원적 변호사가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꼼꼼히 또 저는 이 챙기셨네. 판결문도 판결문이지만 예. 그 녹취록 이렇게 이 판사를 쩔쩔매게 만든 마법의 녹취록의 그 멋진 문장들. 네. 이렇게 해도 전혀 위증에 걸리지 않는다. 훌륭한 교사 문장들.
네네. 네. 반드시 매뉴얼을 만들 것을 네, 약속드립니다. 멸공TV가 그 매뉴얼 만들어 드릴게요. 앞으로 네. 위증교사 네. 하실 분들한테 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걸 네. 딱 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이제 판결문이 보잖아요. 저는 문해력이 떨어지나 봐요.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상인이면 다 이해가 안 돼요. 문해력이 높을수록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판결문의 요지는 네. 위증교사 했는데 고의가 아니래요. 근데 위증교사는 했고 증인은 위증을 했으나 위증교사를 시킨 이재명은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쯤 이런 그 거죠. 위증교사를 고의가 아니면 실수를 시킨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저 너무 어거진데 여기 실망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최종심 가서 반드시 유죄로 바뀝니다. 네. 예, 이거는 그 지금 검찰이 항소 진행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라고 깔고 가잖아요. 네. 근데 위증교사만큼은 제가 볼 때는요. 이게 항소 가고 항고 가면 이거 반드시 유죄로 바뀐다. 네, 이거는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 존중해야겠지만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의 입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제 개인적 입장으로는 사법부의 판단 존중하지만 이해를 절대 할 수 없는 판결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거를 뭐 집회를 하겠어요. 뭐 때려 부시겠어요. 뭐 그럼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하지만 아니 이 김동현 판사님이 원래 좀 이렇게 이상한 분이세요? 저도 사실 이분 뭐 잘 알지 못하지만은 제가 뭐 좌측 성향이다 정도뿐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좌성향이든 우성향이든 사실 대한민국의 이 재판이나 그쵸. 판결을 믿고 싶은 사람이고 네. 그 과정을 믿고 싶은 사람인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네.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 법치주의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법치주의 국가에서 재판은 법에 맡겨라라는 그렇죠. 얘기도 제가 지난번에 했거든요.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 법치주의가 있고 법에 그 근간이 있으면 네. 상식적인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이 법의 결과가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법조인 전문가들도 예측을 유죄로 했고 대다수가 유죄로 했고 이건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누가 봐도 유죄였는데 지금 네. 무죄로 결정이 났고 위증은 있었으나 위증교사는 없었다. 위증교사를 한 건 맞지만 고의가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일단은 이게 위증교사할 마음이 없었으면 왜 전화를 했냐. 그러니까요. 예, 전화를 첫 번째. 4번이나 네. 본인이 직접. 그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서라고 했더니 본인들 진술서 보냈잖아요. 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지금 그럼 이게 네. 이런 이야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교사가 아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렇게 해라라는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이라는 소리인데 네. 이게 결국에는 변론 요지서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변론 요지서에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는 걸 아예 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누구예요? 이재명이 변호사까지 했던 법조인이에요. 네. 그럼 이 통화상에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음새로 붙인 게 아는 대로 말해주면 되지. 사실대로 네, 말해주면 맞아요. 되지. 이거는 지금 본인 방어용 발언이에요. 근데 이건 핵심이 아니라고 봐야죠. 이건 그쵸? 본인의 방어적 발언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를 할 이유가 없죠. 진술서를 보내줘야되는데. 변론 요지서를 보내줬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문제인 것이고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의 특수 관계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그렇죠. 네, 저만 위계에 의한 요청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회사의 대표면 회사의 직원들한테 회의 중에요. 야 날씨가 춥다. 그치. 추시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창문이 다 열려 있나부터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맞아요. 히터를 키러 가는 히터 거예요. 키고, 맞아요. 저는 그냥 날씨가 쌀쌀하네 이 말 한마디 했을 뿐이지만도 움직여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은
경기도지사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김진성 씨는 경기도에서 브로커로 맞아요.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럼 브로커로 먹고 살던 사람이고 백현동 사건에서 35억을 네. 받기로 돼 있었던 네. 상황이에요. 자, 백현동에서 지금 35억 받기로 돼 있는데 이거는 또 누구랑 연계가 돼 있습니까? 김민섭이. 네. 네. 그럼 이재명의 오른팔로 불리는 지금 김인석과 그렇죠. 연계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이게 만에 하나 이걸 거부했다가 35억을 못 받을 날아갈 수 수도 있죠. 날라갈 수도 앞으로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사는 브로커 일이 안 될 수도 끊길 다 수도 막힐 있고. 수도.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압박을 들어준다라고 하면 이건 내 그러니까요. 인생이 완전 바뀌는 역전극인 거예요. 지금 35억 확보 확실하게 될 네.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내가 어떠한 일이든 연계시킬 네.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김인섭한테는 이재명 대표가 날씨가 쌀쌀하네 했으면 창문 닫고 히타 키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가서 안아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몸 비벼서 얼굴이라도 옷 대드려야 되는 벗어서 거예요. 다 덮어드리고 그럼요.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알몸을 벗어서라도 덮어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기상청에 전화해서 기후 조작이라도 지시해야 되는 그럼요. 판이죠.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죄송해요. 늦게 터졌어. 한 박자 늦게 터졌어. 아 근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갖고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네. 야 그렇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 변론 여지서 보내줄게. 그러니까요. 이 두 마디면요. 이거 이 사람한테 이거 수행 안 했을 때 사형 선고 같은 거예요. 맞죠. 내 생활의 사형 선고 같은 거예요. 너는 네, 이제 내 경제 활동의 사형 성남에서 선고. 일 못해. 너 일 이런 거야. 못해. 일 못할 뿐만 아니라 너 김인섭한테 35억 받기로 돼 있지. 너 그거 꿈도 꾸지 마. 맞아요. 이거랑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고의가 없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심이에요. 판결이 안 끝났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1심이고 판결이 안 끝났고 대한민국 3심제고 그리고 항소 항고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항소에서 이건 전 뒤집힌다고 봅니다. 100% 뒤집힌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항소심 판사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유심 판사 부를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항소심 근데 제가요. 전 이런 생각도 또 해요. 네. 지금 어제 판사가요. 여러 압박을 받았을 수 있어요. 정치적 압박, 네. 그리고 자기의 사상적 압박, 내면의 압박, 네, 그리고 개딸들의 압박. 근데 여러 압박은 받았으나 자기도 최종의 양심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교사는 했다. 위증 교사는 있었으나 고의가 없다. 그리고 또 위증한 놈은 500만 원, 너 위증한 거 맞다. 그러니까 이 여지를 열어놓은. 항소심을 위한. 네, 그러니까 내가 나름의 여지를 열어두면서 자기가 피해갈 부분을 모색하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명쾌하지가 않거든. 이재명이 뭐라고 했어요? 위증이 없는데 어떻게 네. 위증 교사가 있습니까? 계속 이 얘기했어요. 근데 위증이 있는데 위증 교사가 없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판사가 이재명을 정말 100% 도와주고 양심을 완전 100% 다 내려놨으면 위증이 아니라고 해야 위증도 되는구나.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위증은 있는데 위증 교사는 아니야. 6개 중에 4개가 그렇죠. 위증인데요. 교사는 했는데 고의가 없어. 그럼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편들어주면서도 석연치 않은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 사실관계는 다 인정하는데 네. 주관적으로는 좀 그래 이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욕을 먹어도 이 정도까지 욕먹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항소심을 위해서 난 좀 열어놨다고 봐요 이게.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이거 뒤집힐 수도 있다. 그리고 뒤집혀야지 사법 정의가 쓴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말을 되게 하기 싫었던 게 뭐냐면요. 공직선거법 판결이 났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가 사법에 대해서 되게 욕을 했고요. 사법 체계를 부정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사법 체제를 믿으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반대 상황에서 내가 민주당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 같아서 나도 차마 찝찝해. 말하고 싶지가 않고 찝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고 그리고 구속영장 담당 판사조차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 판사가 지금 이걸 어떻게 고의성이 없다라고 보느냐. 그렇죠. 예.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네. 판결의 의심과 불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심, 3심이라는 제도를 둬서 그럼요. 판결의 불만과 의심에 대해서 해소하는 절차를 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법원장한테 재판관한테 문자 폭탄을 한다든지 네.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 이때까지 한 짓에 대해서는 알려야죠.
이거 국민들이 알 그쵸? 권리 차원에서. 근데 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여야 이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지켜봐야 되는데 이걸 믿고 지켜보지 그치. 않고 정치가 계속 그치. 개입할수록 이건 외압의 형태가 그치. 되고 판사들이 정치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 판사들이나 검사들이나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 역시도 조성을 해줘야지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게 사실은 이게 이재명 증언을 요청하던 중에요. 네. 김진성이 이게 정확한 워딩 때문에 제가 이거 네.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김진성이 증언 요청하던 중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때 당시에 김 전 시장, 김병량 시장 얘기하는 네. 거예요. 김병량 시장 수행을 안 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말했음에도. 말했죠. 예. 네. 그래서 상황을 그런- 잘 모른다는 네. 뜻이죠. 이 얘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지금 김진성 씨가 당시에 수행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없는 그렇지, 구조인 모르지.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가 했는데 어떻게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구간 하나만 놓고 봐도 이거 위증교사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 판결을 보내준다 그러면 제가 보고 맞춰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혹시 비열한 거리 보셨어요? 영화? 아, 조인성 나오는 네. 거. 네네네. 비열한 거리 보면요. 제가 거기에서 좀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조인성 말고 또 한 분 누구죠? 그 배우 조인성 위에 반달로 나오는 분. 난 조인성 네,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 그 사람이 조인성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성공하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네가 누구를 필요하는지와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정답인데? 예.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사람이 조인성 앞에서 무슨 신세한탄을 하냐면요. 검사 욕을 해요. 아, 그 자식 때문에 내가 나이 먹어서 참 체면이 그렇구만. 나이가 먹을수록 더 곱게 살아야 되는데. 네. 천호진 씨가. 예, 천호진 씨가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조인성이 가서 죽여요. 네. 그치. 내가 필요한 자. 분은 저분이고 저분이 필요한 건 이 사람이 검사를 죽이라고 시키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네. 살인 교사예요, 아니에요? 살인 교사예요. 예, 살인 교사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죽이라고 말 안 했어요. 이게요, 지금 제가 이 지금 음. 관계가, 아. 예. 자, 보세요. 그러네요. 이게 갑을 관계가 이 정도로 강하다라고 하면요. 야, 저놈 한 명만 없으면 내가 인생이 살만하겠어라고 그러네. 했더니 조인성은 가서 죽여요. 살인 교사라고 봐야죠. 맞습니다. 예. 자, 이재명은요, 지금 위증해 수준,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유, 이 재판만 좀 어떻게 무죄로 끝나면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더 명확한 교사를 했어요. 그치. 근데 지금 이걸 위증 교사를 부정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앞으로 교사 행위는 다 없어져요. 그렇죠. 네. 모든 살인 교사는 교사는 무죄죠. 인증되나? 그러네. 구체적으로 살인을 지시하지 않았다. 그러네. 살인 방법과 일시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럼 살인 교사 안 돼야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네. 네. 그럼 이게 교사 행위라는 건 다 없어져야 돼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맞습니다. 그냥 뭐 가서 죽여주면 얼마 줄게라고 하는 어떤 사설업체 킬러를 고용하는 게 아닌 그럼요. 이상해야 그럼요. 그냥 뭐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요. 왜 빵 셔틀 시키면서 네. 저 애들 그 학교 폭력 하면서 그 대장이 오야병이 그 밑에 애들한테 아, 저 새끼 저 왜 저러냐. 아,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되겠네. 이러면 가서 때리잖아요. 예, 그렇죠. 야, 쟤 어떻게 예를 들면 지금 네. 이 재판 뭐냐면요. 네. 너 쟤를 폭행 교사를 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쟤 머리 몇 대 때리고 어깨 몇 대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네. 눈 때리고 이래야지 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방금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저 마음에 안 드네 요즘에. 아주 거슬려. 딱 했더니 밑에 애들이 알아서 교사.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패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한 그 거예요. 예를 들면 가서 때릴까요? 예. 했을 때 뭐 그건 네 알아서 하고 이러면 그럼요. 교사가 아닌 거예요. 천호진이 한숨 한 번 푹 쉬면서 아, 저 검사만 없었으면 이거 교사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데 이 정도도 교사로 봐야지 맞는 것인데 이재명의 행위를 교사로 안 본다. 대한민국의 교사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네. 그냥 네. 교사는 그냥 네. 티처만 남네. 그러니까요. 아, 매력적이야. 리승대님 감사합니다. 이게 보수의 품격. 우리 이렇게 품격을 그럼요. 지켜서 웃겨요. 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지금 아까 제가 그 김현정 뉴스를 들으면서 잠깐 왔는데 거기 나온 분은 이제 아무래도 좌파 패널이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자기가 변호사 주변에 2명한테 물어봤대요. 네. 사실 우리는 23,000명한테 물어봤는데 다 이거는 위증교사가 맞고 무조건 항소심금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분이 만난 2명의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법부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잘 뒤집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 내부의 그런 변호사들이.
근데 사실 저는 새로운 증거가 없이 2심 판결을 뒤집어 본 경험이 있어서 제 직접 경험에서 저도 있습니다. 그런가 싶긴 해서 지금 네. 이건 무슨 개소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물론 민사였지만 있습니다. 네, 저는 형사인데 저도 뒤집었거든요. 네. 이건 그런 일은 없겠죠. 이건 아마 뒤집어지지 않을까. 뒤집어진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게 아니 그러면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뒤집어지지 않을 거면 뭐 하려고 항소심 항고심 있습니까? 그냥 1심으로 끝내죠. 1심제로. 네. 그럼 이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된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항소와 항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항고는 법리에 대한 부분을 따지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번 더의 기회가 있는 것은 재판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이 뒤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재판관도 사람이다 보니 정치 편향적일 수 있고 재판관도 사람이다 보니 개딸이 무서울 수 있고 공포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설득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표현을 완화시켜야겠네. 저는 근데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 유창원 판사도 그랬고 그 앞에 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읍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김동현 판사한테 16장의 눈물의 편지를 보냈잖아요. 이재명이. 저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쥐스킨트라고 그 소설 향수에 보면은 그냥 완전 그 사이코패스인데 향을 잘 다뤄가지고 향수는 숨을 쉬어야 되니까 무조건 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연쇄살인을 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그 향을 쫙 뿌려가지고. 그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내용도 없고 사실 매력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좀 고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올 때는 뭔가 남이 가지지 않는 뭔가 굉장히 악마적인 설득 요소를 가지고 있나 보다. 저희들이 실제로 실물을 보진 못했지만은 대면했었을 때 매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몰라요, 이거는. 그리고 방금 선배님 말 듣다 보니까 정의의 여신상이 보면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는데 코도 가렸어야 되는구나. 귀도 막고.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보면요, 그런 편지에 넘어가진 않았겠지만, 왜냐면은 이게 편지에 넘어가려면 일단 내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면 기준 중에 내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가 인정하고, 그리고 이거는 가면 기준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 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읍소만 하면 이게 가면 기준이 돼서는 안 되죠. 두 판사가 똑같이 방어권을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럼 이게 지금 항상 사회적 문제가 뭡니까 지금 사회적 문제가 범죄자의 방어권 때문에 지금 피해자들이 그렇죠. 다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런 사건들의 피해자가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그러니까요. 국민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이런 지금 위증교사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거에 피해자는 오로지 국민입니다. 그렇죠. 네, 국민을 먼저 봐야죠. 이거. 네, 방어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일극 체계를 강화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사실 이게요. 제가 공직선거법 재판 전에도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재판이 유죄 판결이 나고 이게 100만 원 이상 판결이 난다면 민주당은 일국 체제를 강화하고 집단을 더 단결해서 그렇죠. 대여 투쟁을 더 강화할 것이다. 이것뿐이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네. 어차피 지금 결론은 똑같아요. 무죄가 되나 유죄가 되나 이 방식을 진행할 것은 똑같은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지금 환호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제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네. 왜냐면요, 이게 사람이 나쁜 짓을 했었을 때 잠깐 안 걸렸다고 해서 야, 안 걸렸네 하고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네. 불안 요소는 계속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분명히 항소 간다라고 지금 어제 검사들이 얘기를 했고, 그럼 항소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무죄 판결이 유지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안이 있을 것이고 또 공직선거법 지금 1년 안에 끝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남은 6개월 동안에 지금 최종심까지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아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거에 대한 리스크도 여전히 있다. 그리고 지금 12개 혐의로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5개 재판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 기소될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럼 지금 분당 정자동에 있는 H호텔 사건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대장동에서 지금 400 몇십억인가요? 그거 받기로 한 거. 네, 이 건도 있고요. 그럼 지금 이게 지금 추가 기소될 건들도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빙산의 일각 하나가 지금 무죄 나온 건데 이것도 최종심이 아니다. 그렇죠. 네, 최종심이 아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사자성어를 썼던데 뭐였죠? 내가 바닷속에 뭐 작은
모래알일 뿐이다라고 누가 자기가 네 나오면서 아니 그 자기의 고통은 제발 바닷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네. 그래서 모래알 제가 옆에 좀 누워 있었. 제가 이제 그 사람이 쓴 사자성어라 기억도 안 나네요. 어제 방송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 사자성어 쓰면서 이재명과 수많은 범죄 혐의 중에서 하나였을 뿐이다. 그쵸. 이게 사실 사람들 여러분들이 속상해하는 게 이게 사실 굉장히 작은 건데 유창훈 판사가 소명됐다고 했잖아요. 그럼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해요. 유창훈 판사도 체포를 시키지 않으면서 구속시키지 않으면서 소명은 됐다라고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지금 어제 판사도 무죄라고 하면서도 소명은 됐대. 애매하게 지금 남겨놓는 거예요. 2등 네, 교사는 위증 했대요. 교사는 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이 사람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부끄러울 것 같아요. 자식 네. 키우는 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재명 한 명을 살리는 게 국민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먹사니즘 행보에 나선대요. 못 나설 거예요. 이게 지금 반도체법이 특별법이 지금 통과가 돼야 돼요. 지금 반도체 그렇죠. 산업이 TSM한테 이제 TSMC한테 벌써 밀리기 밀리고. 시작을 했고 중국 반도체 시장도 우리 워낙 반도체 기술이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엔비디아에서 그 삼성 반도체 인준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저는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와서 우리 좀 공급해 주세요 빌었던 삼성인데 이제는 삼성 거 우리가 통과해 줄까 말까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 특별법 통과시켜서 반도체 산업을 어쨌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이기 때문에 육성하자고 했는데 52시간 안 된다 이렇게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와중에 어제 이재용 회장이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지금 세계 경제지 100인의 기업인에 유일하게 그렇죠. 한 명 딱 들어간 게 78위 예. 맞나요? 우리나라에서 네. 딱 이재용 회장 네, 한 네, 명 맞아요. 들어갔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그 호추네. 예, 어제 그 제일모직 그 합병사 때 삼성물산, 예, 삼성물산 때문에 징역 5년 구형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재용 회장이 이제 읍소를 했더라고요. 나 삼성 살려야 되니까 한 번만 선처해달라는데 제가 밥 먹듯이 거짓말한 새끼는 정의가 승리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에서 지금 제일 발빠르게 뛰어야 된 그리고 문재인 시절에 이재용 회장 아니었으면 마스크 같은 거 구해오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법원에서 한 번만 봐달라고 읍소를 하는데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못 써요. 이렇게 네. 이게 나라가 이게 대한민국-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요, 그 약간 번외 얘기인데, 삼성전자가 10만 가까이 갔다가 지금 막 6만 원대가 붕괴되면서, 지금 56,000원. 제 친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나 5만 9만 원일 때 8천 원, 팔았어야 5만 9천 원 됐을 때 제 친동생이 얼마 전이죠.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쯤이죠. 저한테, 야, 이게 5만 원대 들어왔는데 삼성전자를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5만 원이 깨질 것 같아. 이랬는데 4만 9천 얼마까지 내려갔어요. 깨졌죠. 예. 그러면서 그리고- 삼성이 10조 들여서 내가 주식 사겠다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제 동생이 5만 200원에 사놨더라고요. 훌륭하다. 근데 이게 제가 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주식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위대한 회사예요. 그럼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그럼요. 근데 이게 국민들한테 정말 재작년 작년까지만 해도 기쁨을 줬어요. 이게 막 올라가면서. 맞아요. 네. 근데 다시 반토막을 나게 만드는데 저같은 소심이가 네. 삼성 주식을 왜 샀겠어요? 삼성만 그럼요. 하면 나라 망해. 이래서 산 거예요. 그럼요. 삼성은 지고 있으면 돼. 10년, 그렇지. 20년 갖고 있으면 돼. 삼성은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저축하는 그럼요. 거야. 이런 생각이 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를 무너지게 하면 대한민국이 꼭 무너진다라는 건 네. 제가 볼 때 이거 현실이거든요. 네. 이재용 굉장히 애국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저 같으면요 한국 떠날 것 같아요. 나도. 한국 떠날 것 같아요. 나도. 그리고 이거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하는 것들은 대기업들을 계속해서 욕해요. 그렇지. 대기업 언제적 거 갖고 욕하냐면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 기업 설탕 팔던 시대, 그렇죠. 삼성이 설탕 팔던 시대부터 정경유착이 됐다고 하면서 이거 나쁜 놈들이라고 맞아요.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예. 그 시대에 만약에 그러지 못했으면 삼성도 없고 현대도 없고 LG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고 윤리 경영을 하고 지금 네.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들처럼 윤리적으로 경영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해 오고 있는 그렇죠. 변화해 오고 발전해 오고 있는 거예요. 문제점들을 개선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보면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이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 같은 일들이 생기냐면은 상속을 못 해요, 경영권을. 그러니까요. 경영권을 네. 상속할 수가 네. 없어, 제대로. 네. 세금이 너무 가해. 근데 지금 이걸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 노동자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노동자가 왜 회사의 주인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하면 안 그러니까. 돼요. 아니 노동자가 주인이라서 회사- 쌍용자동차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될 때 막 여기저기 팔려 다닐 때 제가 그랬어요. 노동자가 주인이라며 민주노총이 사 그러면 예, 안 사. 노동자가 왜 회사의 주인이에요? 회사의 주인은요, 창업자가 주인이고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그렇죠. 주인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상법에 명시돼 있어요. 음. 왜 노동자가 주인이에요? 노동자들은 네.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예요. 그렇죠. 이 회사가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요? 삼성 진짜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파업을 해야겠어요? 지금 포스코도 하는데 포스코 진짜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나가세요. 들어가려는 사람들 경쟁이 치열해요. 나가세요. 마음에 안 들면. 거기서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그 월급의 아니 3분의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 급여의 3분의 2 반만 준다 그래도 들어갈 사람 줄 섰어요. 맞아요. 줄 섰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 뭐 갖고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미쳤다고 생각했어. 우리들 퇴직되고 나서 정년되고 나서도 재취업 우리 노조원들만 보장해줘. 지금 이런 걸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비노조원은 안 된대요. 비노조는 안 되고. 이거 차별금지법 위반 아닙니까? 이거? 지금 내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게 노조들이에요. 대한민국 그렇죠. 노조예요. 그렇죠. 이거부터 잡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국민들이 맞습니다. 행복해져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노총이나 이런 지금 노조들이 떠들고 있는 근로자의 것이다, 노동자의 네, 것이다. 네. 대다수 지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80%거든요. 네. 이 노조들이요, 여러분과 같은 중소기업에서 네. 중소기업 대우받고 사는 분들 아니에요. 맞아요. 이 사람들 최상위층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상위층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그러니까. 갖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싸우는 것 같지만 자신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순환출자라고 있었어요. 순환출자라고. 네. 그럼 이게 비정상적인 구조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A라는 회사에서 자본금이 1억인데 1억으로 회사를 만들었어. 근데 이 1억 중에서 5천을 떼서 B라는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럼 B라는 회사의 지분 A가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실제로 B를 A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B에서 5천 받은 걸로 또 5천짜리 C 회사를 또 만들었어. 만들어. 그럼 이제 C라는 회사도 등장했는데 네. B가 실제로 C를 B를 지배하는 거예요. 오너죠. 예. 근데 B를 A가 지배하니까 A가 C를 지배하는 그쵸. 거랑 똑같아요. 그쵸. 그럼 1억 분이 없었던 건데 5천, 1억 5천에 2억이 되는 2억이 거예요. 되네요. 그럼 정체 자본금이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 이런 순환 출자 구조로 자회사를 어마어마하게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근데 이게 당시에 규모를 빨리 성장시키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었는데 IMF 때 하나가 부도가 나니까 연쇄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재정이 아주 탄탄치 못한 거예요. 하나가 그치, 무너지면 줄줄이 그치, 무너지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경영 개선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도요. 정확히 얘기하자 보면 경영권이라는 것을 승계하려고 하면 이 순환 출자를 잘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경영권을 네. 내가 계속 유지하려면. 근데 선진국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노동자가 주인이니까 이 회사 노동자한테 가야지. 이렇게 상속하면 안 돼. 상속을 부정한 걸로 보지 않아요. 가업이 승계가 되면 혜택을 줘요. 그렇죠. 왠 줄 아세요? 가업 승계가 되면 혜택을 주는 이유는 연구를 해요. 외국인들은. 실제로 연구를 했더니 가업 승계가 됐을 때 이 기업이 탄탄하고 오래가고 그렇죠, 제대로 오래가죠. 돌아가더라. 가족만큼 이 회사에 애정을 가질 네, 수가 진심을 없죠. 다하는 사람은 없더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문 경영인 둬야 된다고 해요. 전문 경영인 자격증이 있나요? 없어요. 없죠. 세계적으로 없어요. 전문 경영인 자격증이라는 게. 그러네요. 없죠. 전문 경영인이 정확히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월급쟁이 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너가 아닌 월급쟁이 사장을 전문 경영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전문성이 오너보다 강하다고 누가 쳐주나요, 이걸? 없죠. 누가 검증할 수 있나요? 그러네요. 오너가 무조건 더 전문적입니다. 오너가 무조건 더 전문적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문 경영인 돌아. 이거는 월급장이 대표두라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의 재무제표가 안 좋은 이유. 그러네. 월급장이 대표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맞네요. 그리고 자기 임기 안에 성과를 보여야 되니까. 단기간에. 그럼, 단기간에. 그럼 미분양된 물건들 싸게 던져서라도 지금 부채 줄이고. 연구 투자 안 하죠. 연구 투자 안 하고. 그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선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런 전문 경영인 두고 오너일가 빠지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지금 도둑놈 심보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회사를 만들고 일구고 키우고 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줘야죠. 맞습니다. 만들어줘야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가업 승계- 가업 승계가 돼 있기 건장해요, 때문에 건장. 그렇죠. 가업을 승계하면 세금이 1원도 안 내요.
그럼요. 선진국일수록 그래요. 왜냐면요. 지금 일본이나 독일이나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100년 넘은 기업이 얼마나 네. 많아요. 우리 네. 누나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3개인가 4개뿐이 안 돼요. 그렇죠. 두산 같은 그리고 기업. 우리 넥슨이라고 네. 가업 승계가 안 돼서 공기업화된 그래서 곧 망하는 회사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에서 기업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기업가들이 양초레프레너십이 나오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 나오겠어요? 맞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제가 이부진 씨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제가 불현듯 TV를 이렇게 보는데 이부진 사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여자는 왜 일을 하지? 저렇게 돈이 많은데? 나라면은 이 회사를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저 돈을 쓰면서 평생 그냥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면서 놀고 먹어도 될 만큼 재산이 많은데 왜 일을 하지? 그러면서 그때 생각했어. 그래서 저 집은 성공하는 집안이구나. 나는 놀 생각을 하는데 저 여자는 일을 하는구나. 저런 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나 같으면 놀지. 우리 저기 정경심의 꿈이 강남에 건물주잖아요. 놀고 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보면요 사실은 주식회사에서 법적으로 돈을 빼올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뿐이 없어요. 네, 네. 대표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에서 돈을 빼올 수 있는 네. 방법은 급여, 음. 배당, 네 그리고 청산 딱 3개.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급여, 배당, 청산 3가지인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수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청산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회사 안에 경영 안에 음. 문 닫아 음. 이래버렸어요. 네. 네, 그러면 실제로 이게 급여하고 회사를 문 닫지 않는 이상 급여하고 배당이 다예요. 그렇죠. 빼올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면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보장해 주는 척을 해요. 예를 들어 뭐 200억 규모, 300억 규모 이내에서 이거를 가업 승계할 때 네. 10년 동안 어쩌고 저쩌고 조건만 달성하면은 청산 그러니까 네, 이 네. 세금을 안 내게 한다. 네. 근데 이거 실제로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고용을 줄일 수도 없고요. 20년 동안. 그렇죠. 그리고 업종을 바꿔서도 안 되고 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업종을 바꿔서라도 더 수익 나는 사업을 바꾸면 박수를 그렇죠. 쳐줘야 될 판에 업종도 바꾸면 안 돼. 직원도 한 명도 줄이면 안 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회사 문 닫아버리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제가 문 보니까 닫아버리는 가업을 거예요. 승계하면 중소기업은 구조조정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예, 오너가 바뀌면 이 직원들이 남아나질 않고 거래처하고 관계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구조조정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선배님이 아까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왜 일을 하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아들이 야, 이 머리 아픈 걸 왜 그냥 회사 그치, 팔고 그치. 세금 내고 세금 약 맞아요. 50% 내야 되고 회사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라도 난 살 수 있는데 인생 즐기면 되는데. 그냥 회사 경영 안 할래? 이러면 누구 손해예요? 여기 일하는 근로자 손해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 그렇죠. 알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제도들을 잘못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경영자 중에서 잘못하는 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버려야 되는 거지 제도를 묶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제도를 묶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전 이 얘기도 하잖아요.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 권한을 잘못 쓰는 사람 잡아야 된다. 네. 권한이 있어야 일을 하죠. 내가 국회의원이 뭐예요? 국민의 권한을 위임한 사람. 네. 근데 권한을 위임한다면 권한을 뺐지.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네, 네. 권한 줘야지 일을 하지. 그렇죠. 권한을 잘못 쓴 사람을 버려야지.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짓을 하니까 이게 기업과 정치가 거꾸로 가는데 사실 우리는 정치는 사당화되고 사유화되고 있어요. 너무 가해요. 근데 예. 기업은 공유화되고 공기업화되고 있어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야 되는 미쳤어요. 거잖아요. 완전히 미쳤고요. 지금 이게 이재용 같은 사람을 잡아내면요. 이재용이 지금 벌써 재판정에서 9년을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이에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재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는 건 네. 우리 시청자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쪽 여러분들이 어. 생각하는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그냥 2세, 3세 아니에요. 진짜 세계가 인정하는 전문 경영인이에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건희 회장이 병석에 누웠었을 때 삼성을 이끌고 갔던 이끌고 사람이에요. 왔죠. 네. 예, 그럼 이 사람 제대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을 네. 받았던 사람이고 네. 이 사람의 몸을 자유롭게 해주고 이 사람이 연구할 수 있게끔 그쵸. 만들어줘야 되는데 9년 그쵸. 동안 이 사람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지금 결국은 삼성을 한 발 앞으로 나가지 네.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도 네,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옛날에 국회의원에서 왜 이혜진 네이버 사장 불러가지고 그럼요. 호통쳤더니 그분이 지금 우리는 유럽에서 구글하고 싸우느라고 분초를 아끼고 있는데 내가 이런 문제로 국회에 잠깐 2시간 출석하려고 한국을 들어와야 되겠냐고 답답해서 막 얘기를 했을 때 마음이 저는 딱 생각이 그러니까요. 나요. 진짜로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이렇게 지금 기업들을 올가매고 있는 규제들 빠르게 풀어줘야 되고요. 맞습니다. 또 이재용 회장 또 지금 또 한 건 기소가 될 것 같던데 저 중대재해법
이런 것도요. 중대재해법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거든요. 그쵸. 이런 것들 제발 좀 하지 마라. 네, 중대재해법 1호 네. 처벌될 거라고 얘기 나오던데요. 네, 중대재해법 이런 것들도 아니 이 직원이 몇 명이에요. 네, 이거 네. 어떻게 지금 오너가 네, 이걸 다 통제합니까? 네. 그럼 이재명 예를 들어볼까요? 이재명은 평화부지사가 한 일도 모르겠대. 이재명은 내가 지사였는데 내가 임명시키고 내가 맞아, 평화부지사라는 맞아. 직책을 이번에 만들어서 맞아요. 안 친 사람이 한 일도 맞아요. 모르겠다고 배째라고 어, 하는데 어. 삼성 회장이 어떻게 직원이 다치는 거를 케어를 그러니까. 합니까? 맞네요. 예. 맞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어. 이재명 논리가 그거였잖아요. 아. 내가 지사라고 어떻게 다 아냐? 내가 지사라고 어떻게 다 알아? 그러네. 내가 이때 생각난 게 중대재해법이에요. 그러네요. 내가 사장이라고 어떻게 다 알아? 음, 이런 사고 나지 말라고 안전관리자 네. 두는 거고 그 위에 책임자 네. 두는 거고 어. 가장, 부장, 이사 두는 거고 나 혼자서 안 되니까. 맞아요. 근데 자기는 지사였는데 부지사가 한 일도 모르는 게 당연하다면서요. 그렇죠.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맞네요. 예. 중대재해법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들이 계속 규제로 만들어지면 아.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숨통이 죽으면 앙트레프레너십이 죽고 앙트레프레너십이 죽으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창업하기 원활하지 않은 국가가 된다. 맞습니다. 기업하기 맞습니다. 원활하지 않은 국가가 된다. 너무나 정치인의 자유, 정치인의 규제는 없고 맞아요. 정치는 사유화되고 네. 정치는 사당화되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는 너무나 너무 강하고 심해요. 기업은 공기업으로 다 만들려고 하면 사실 이런 걸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죠. 제가 그래서요, 이거, 제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우리 윤 정권에서요, 남은 2년 반 동안 네. 성공하는 방법은, 네. 물론 너무 힘들어요. 네. 전 국민들이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그냥 드릴게요. 음, 너무 원망스러워요, 국민들이. 음. 어떻게 민주당한테 180석을 줄 수가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어떤 걸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싶었으면은 이거 균형을 잡아줬어야 돼요. 아 근데 그 네. 개딸들 방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네.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서 일하지 않고 월 400만 원 받는 나라를 만들자. 무슨 돈으로 줄 건데 그거를. 삼성 뜯어서. 해체해서 삼성을요 오늘 팔죠. 삼성을 오늘 팔아서 전 국민한테 6천만 그러니까. 국민한테 나눠줘도 1인당 900분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요. 뭔 소리예요? 황금알을 그러니까 2달 좌파 받고 이제 만들 예, 끝내는 좌파가 거지. 주장하는 건 황금알 낳는 거의 배를 계속 가르자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우파가 주장하는 건 황금알 낳는 거의 더 잘 먹여서 더 그쵸. 키워서 황금알 더 큰 거 낳게 맞아요, 하자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황금알로 더 많은 사람 잘 살게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좌파들 예. 생각에 자기 살아생전에 이제 삼성 거의 잡고 2달 먹고 그러면 현대 거의 잡고 또 2달 먹고 하나 거의 잡고 1달 반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의를 차례차례 잡아서 한 1년 정도 배불리 먹겠다는 거고. 그럼 이제 어떤 나라처럼 돼요? 베네수엘라. 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좌파 탈출은 지능순 맞아요. 지능순이에요. 예.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맞습니다.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 경제 이해 못하고 아는 척은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좌파 주장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산안 국회고 지금 또 IMF가 한국 경제 성장을 1%대로 예상을 하면서 위기의식이 너무 크고 기업들이 지금 죽겠다고 억소리를 막 내고 있는 와중에 또 상법 개정한대잖아요. 아, 나 머리가 너무 아프고 민주당 때문에. 저는 이게요. 윤석열 대통령 너무 힘들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법 통과조차 네, 쉽지 않겠지만요. 지금부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함께 법이라도 계속 입법이라도 올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법들 그러네요. 계속 올려놓고 그러네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 총선 또 그러네요. 3년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때 돼서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오면 이런 법들 통과를 시킬 수 있게끔 계속해서 입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기업들에 대한 규제만 풀어도 제가 볼 때 5만 달러, 6만 달러, 7만 달러 갈 수 있는 나라예요. 맞습니다. 기업들 역량이 너무 뛰어나요. 기업들 역량이 너무 뛰어난데 이걸 지금 국가에서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17, 18년 전에 그 당시에 BMW 코리아 사장님이 하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연대 최고경제과정에서 당시에 제가 31~2살 때인 것 같은데 그때 BMW 코리아 사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현대자동차는 누가 질문을 했어요. 현대자동차는 언제쯤 되면 벤츠나 BMW 같은 회사가 되냐. 따라잡냐. 그랬더니 노조 민노총이 사라지면 5년 안에 잡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민노총이 사라지면 네. 현대 기아차는 5년 안에 세계적인 명차 기업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기술력으로는 꿀릴 게 하나도 없다. 이걸 BMW 코리아 사장이 한 얘기 당시에. 예. 강의장에서. 우리 예. 그 소액 주주 운동 하잖아요, 좌파들이. 네. 거꾸로 우리가 소액 주주를 모아가지고 그 주주의 이익을 해야 하는 민주노총 고발하면 뭐 이거 법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할 것도 같네요. 항상 그 사람들은 다수의 편에 얘기를. 어. 그럼 걔네들이 아마요 한 주씩이라도 또 사기 운동할 거예요. 아 그렇게네 소액주주 운동하면 사실은요 이게 돈도 많으니까.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 민노총이죠. 맨날 월급 더 올려달라고. 이거 결국은 생산 비용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지금도 비용이 높은데 그 심심하면 파업한다 그러고. 그렇지. 그리고 정치 파업. 특히. 무노동 무임금이어야 되는데 우리 노조들은 전임자도서 노동 그러네. 안 해도 임금 달라고 땡깡 그러네요. 피우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공가 달라 그러고 일 안 해도 월급 나오는 날 달라고 10일 달라고 20일 그러고. 달라고 해서 맞아요. 그날 나와서 집회하고 집회하고. 시위하고 시위 동원되고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주주의 이익을 해야 하는 것들이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참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어요. 대처 여상이요. 노조를 당시에 영국에서 잡고 멋지죠. 영국이 다시 한번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잡았나 한번 보세요. 군대를 동원합니다. 어. 국민도 설득하고 맞아요. 군대도 동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노조가 너무나 강성해지면 이게 경찰 권력으로도 잡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노동개혁 한번 해보겠다고 처음부터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런 거에도 힘을 실어줘야 된다. 힘을 그렇죠. 실어줘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그렇다고 군대 동원 못하지 않습니까? 경찰 동원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요. 근데 왜 그 대처는 보면 그 석탄 노조 잡을 때 그럼요. 국민들이 그 불만의 겨울이라 그래서 맞아요. 그 추운 겨울을 견디잖아요. 네. 아, 내가 춥게 맞습니다. 이번 겨울을 나더라도 너네 잡을 탕감을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근데 이번에 화물연대 때 국민들이 그랬거든요. 우리 좀 불편해도 괜찮아. 택배 안 못 받아도 받아. 돼. 나 지하철 안 타. 대통령 해 이렇게 했잖아요. 어. 저는 그때 대통령이 확인한 민심이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강성 노조, 말도 안 되는 떼부리는 노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이걸 또 뚝심의 사나이시니까 밀어붙여야 됩니다. 예, 좀 네. 그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화물연대 때도 받고 이번에 그 택배 때도 받지만 국민들은 그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참을 각오가 돼 있다는 걸 대통령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리고 진짜로 좀 이게 개혁 과제들이 대통령이 던진 개혁 과제들 노동 개혁이라든지 교육 개혁이라든지 의료 개혁이라든지 그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번에 풀지 못하는 건데 힘을 계속 실어드려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정말 개혁을 완수해도 좋은 평가 받기 쉽지 않은데 없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개혁이 완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국민들 삶이 한번 바뀐다. 정말로 바뀐다. 네. 이거 노동개혁 하나만 돼도 정말 대한민국이 그렇죠. 더 부강한 그러니까. 나라가 된다. 그래서 예. 사실 저는 전교조랑 민주노총하고 좀 전면전을 벌이시면 좋은데 네. 의료는 좀 나중에 하시지 이런 생각 사실 저는 했거든요. 그러면 지지율이 확 올랐을 텐데 왜 갑자기 여기를 왜 민주노총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사실 교육개혁 먼저 하시지 뭐 이런 생각을 좀 좀 이게 했거든요. 예. 왜냐면 이게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 주유소 그 무슨 뭐 영화 뭐였죠? 주유소 습격 사건. 습격 사건. 어. 거기 보면 나 한 놈만 패.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한 놈만 패면 옆에 사람들이 야 쟤랑은 붙으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략일 수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네. 화물연대랑 그 싸움 잘해갖고 지지율 확 올랐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냥 패던 거 마저 네. 하시지. 그 우리나라 민노총은 힘도 없는데 왜 자꾸 여러 개를 건드리지? 우리나라 민노총은 순수 노조가 아닌 것이 수많은 맞아요. 복수의 사무실에서 맞아요. 북한 지령문이 나온 단체다. 맞아요. 네, 북한 맞아요. 지령문. 맞아요. 네, 그것도 수백 개 맞죠? 수백 개의 지령문이 나온 단체다. 어쨌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이제 취임을 하셨으니까 네. 지금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걸로 하시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제가 이렇게 이재명 때문에 가슴 아픈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를 격정하는 먹사나짐이 무엇인지 이재명 대표한테 알려주려고. 쟤네는 카드로 먹고 사는 것뿐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돈봉투 200만 원씩 받고.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먹사니즘은 전 국민 거저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먹사니즘은 전 국민의 어떤 그 미래 인력화. 지속적인 발전이죠. 그렇죠. 보수는 지속적 발전을 그러네. 얘기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우리의 있는 바가지에서 계속 빼냈어서 네. 폭망하는 길을 말하는 거죠. 진짜 선배님 말씀이 맞죠. 이재명 말대로 하면요. 우리나라 10년 안 가서 부도납니다. 부도나요. 네, 10년 안 가서 부도납니다. 맞습니다. 예.